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4월 초에는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한 1.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란 무엇일까? 가치는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즉 미래에 좋아질 만한 부분. 자,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미래 가치를 우리가 이 담보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미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현재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를 굳이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와 거의 맞춰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거의 확정 실적이라고 보면 되니까 약간의 숫자의 변화 이 정도는 있는 거지 퍼센트가 변화하거나 성장을 안 한 부분이 성장했다고 발표했다가 실제 까보니까 아니었다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가치를 보기 전에 한미반도체의 가치를 논하는 한미반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1.4% 반등을 하죠. 근데 이때 4월 8일 날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올라갔고 여기 4월 8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발표한 실적과 여기 4월 8일 날 발표한 실적의 수치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올랐고 이 구간대에서는 그쵸? 이미 내렸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느끼는 가격 부담 요인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한 77,000원, 76,000원 정도의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삼성전자의 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HBM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실적 개선의 상황을 만들어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2조 8천억의 실적은 순수 반도체에서만 나온 거긴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HBM에서 나온 실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에 M15X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이 원래 HBM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HBM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죠.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삼성전자에서도 HBM에 대한 납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공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평택에도 짓고 있고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두 개 다 보조금을 받죠. 무엇보다 미국의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FST 같은 경우에도요. FST 그쵸? 지금 삼성전자 지분이 한 7% 정도 가지고 있는데 FST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진출을 한다는 이유로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삼성전자의 움직임 그리고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맞춰서 한미반도체와 FST 같은 그쵸?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벤더들이잖아요. 그쵸? 이쪽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가격 부담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즉 지금 가치상 높은지 안 높은지 근데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미래 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의 가격상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조정을 끝낸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간 조정을 끝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그렇죠. 가치를 지금 상황에서 논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지금 비싸다 비싸니까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주식을 바라보면 매매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매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내가 물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매매는 어려운 구간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
딱 기본에 충실합시다. 우리는 가치를 알고 매매를 해야 되고 그 가치의 기준치는 즉 한미반도체의 가치를 매기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치를 매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을 석권하고 있고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까지 내년에 HBM에 대한 생산을 위한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 그렇죠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지금은 높은 구간이 아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봤을 때 한미반도체도 지금은 높은 구간이긴 맞아요. 그 실적 대비해서 보면. 그런데 앞으로 추가될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뭐 그렇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나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런 건데 요겁니다. SSD를 검색을 해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뭐 한양 디지텍이나 뭐 TSE나 이쪽에 SSD 관련된 그 반도체죠. 이것도 이 반도체 분야가 많습니다. 이쪽에 시세가 붙어서 뭐 한양 디지텍이나 이렇게 시세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올 1분기 DS 부분 영업이익 1.91조 1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이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쪽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 매출 71.92조, 영업이익 6.61조, 10%가 채 못 미치죠. 반도체 시황 개선, 스마트폰 판매 호조, DS 부분 지난해 4분기 14.88조, 영업 적자에서 반등했다. 1년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2분기 HBM, CD 등 A 반도체 수요에 집중해서 대응하겠다. 즉 2분기부터 이 수요에 집중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건 올해 말이나 내년 한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구간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서 진행하는 반도체 쪽에 강세가 나오는 것은 맞다. 근데 이 반도체의 분야가 넓기 때문에 그 넓은 분야를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하자. 근데 할 건 해야 되니까 중심에 집중하자. 그게 낸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낸드 쪽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투입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건 메모리. 그렇죠. 물론 이 낸드도 SSD도 저장용 메모리이긴 하지만 이쪽 SSD를 포함한 저장용 메모리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HBM을 포함한 장비 쪽에 집중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후공정 장비를 전반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의 주가도 유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벌어지려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의 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타점을 이해했을 때 매매 자체는요. 완벽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가 완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보면 그렇죠. 전부 다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한 내용을 보면 모두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확인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고가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고가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매매한 결과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든 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선익시스템, HLB 제약 이렇게 있는데 이거 4월 26일 날 지난 금요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도요. 아직 제가 매도한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그쵸 매수 그리고 어저께도 보유 오늘까지 보유한 결과 오늘도 한 7%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반도체를 하더라도 그쵸 강세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지금 강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은 그쵸 무조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타점이나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와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세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받아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이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데 어떻게 내가 그 타점을 잡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종목군별로 그리고 이 섹터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치를 보는 건 가격이다. 즉 가치가 실제화되기 전에, 그렇죠? 실체화되기 전에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고,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즉 타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가격을 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나온 실적을 가지고 여기서 전환됐지 저기서 전환됐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냥 싹 다 제외하고, 그리고 어려워져서 그렇다기보다요, 이거는 예상치에 지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가격을 보는 건 우리가 확정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확정치를 보는 것만이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그 종목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